그리고 이제 화작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서처럼 푸시기보다는 화작만의 어떤 푸는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은데, 요 세 가지를 위주로 좀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지문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사소통이기 때문에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즉 목적이 무엇인지, 이 글의 목적이 무엇인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왜 이런 글을 썼는지,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전달하는 건지 내용에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독서 같은 경우는 내용일치 문제도 나오고 하니까 당연히 뭐 그 안에 있는 뭐 개념이나 뭐 인과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해야겠지만, 목적을 이해해야 될 필요는 없었잖아요. 목적이 이제 문제를 푸는 거지. 우리가 그 지문 안에서 등장하는 개념을 얼마나 문제에 잘 끼워 맞출 수 있느냐, 이제 요거였는데, 화작 같은 경우에는 목적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좀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 많이 물어보죠. 무조건 물어보죠. 말하기 방식. 보통 이제 화작 첫 페이지가 발표문이에요. 첫 번째 문제가. 그쵸? 그래서 발표문일 때도 이제 당연히 1번 문제를 말하기 방식 물어보고요. 그러니까 35번 문제를 말하기 방식으로 물어보고, 이제 뒤에 가서도 뭐 인터뷰라든지 뭐 이런 거 할 때도 이 대화 방식이 어떤지, 뭐 상대방의 말을 재진술해서 확인한 후에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말하기 방식들 꼭 물어보기 때문에 애초에 지문 읽으실 때부터 말하기 방식을 체크한다고 생각하고 읽으시면 좋습니다. 요거는 필수, 꼭 물어보기 때문에 지문 읽을 때부터 머릿속에 내가 이 지문에서 어떤 식으로 말하기를 방식을 취했는지 찾겠다 생각으로 읽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피드백, 반응이죠. 발표를 들은 학생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고쳐쓰기를 할 때 조언을 반영하는 과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담화 과정에 이제 상대방의 대화에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런 것들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법이에요. 말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꼭 요 피드백에 관련해서도 뭔가 좀 이 학생 1이 말한 거에 대해서 학생 2가 특정한 반응을 보였다, 이러면 그것도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 푸실 때는 요거 세 가지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을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정리한 거는 화법 영역의 지문 유형, 뭐 작문 영역의 지문 유형, 뭐 요렇게 이제 나눠놨거든요. 유형은 뭐 이렇게 발표문,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 지문 이제 발표문이죠. 근데 발표문의 주요 정보가 이 뒤에서도 제가 문제 하면서 한번 좀 얘기를 했는데, 괄호와 엮입니다. 그래서 괄호에는 주로 자료가 들어가거나 뭐 자료를 제시하며 이런 거인 거잖아요. 그래서 자료, 아니면 이제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 들어가잖아요. 자료 제시하는 것 자체가 뭐 비언어적 표현이기는 한데, 그래서 그거 외에도 뭐 청중의 반응을 듣고 라든지, 아니면 손으로 가리키며 라든지, 요런 지시문들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발표문에서 문제로 나오는 것들은 주로 괄호 근처에 엮여 있기 때문에 요 괄호 주변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따 문제 풀면서도 한번 적용해 볼게요. 그리고 이제 토론이랑 토의가 있는데, 토론 토의 차이점은 이제 아시죠? 토론은 찬반이 갈리는 거예요. 찬성과 반대가 갈리는 거라서 어느 지점에서 찬반이 갈리는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건 꼭 필수입니다. 이 뒤에 문제 풀 때 그거 하는 것도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얘도 쟁점이 있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 이제 토의는 찬반이 아니라 의견을 막 내는 거죠. 이 안건에 대해서 우리 토론을 해보자 라고 하면 나는 찬성, 나는 반대, 이렇게 하는 거고, 이 안건에 대해서 우리 토의를 해보자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아니야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하고 다 의견을 내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있고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밝힌 다음에 그걸 해결하는 구조를 따르고 있다, 토의 같은 경우에는. 밑 뒤에 이제 협상 얘기도 나오는데, 협상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토의도 그렇고 협상도 그렇고 문제, 원인, 해결 구조를 따르고 있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협상,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득과 손해 관계에 따라서 모인 참여자들이 목적에 부합하는 결론, 그러니까 타협을 하는 거죠. 타협해서 결론을 도출해내는 거, 이걸 이제 협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담은 인터뷰로 그냥 제가 묶었어요. 그래서 인터뷰어, 상담자죠. 물어보러 간 사람이 이제 인터뷰, 내담자 들으러 온 사람, 상담하러 온 사람한테 얻고자 하는 정보가 있다. 그래서 무슨 정보를 얻고 싶은 건지 요거를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써놓은 거는 여러분
여러분이 화작 문제 푸실 때 지문을 딱 마주했을 때 아 요거 협상 지문이네? 그러면은 뭔가 서로 부딪히는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부분이 있고 목적이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결론이 도출됐겠네? 어디가 타협이 됐겠네? 어디가 타협이 안 됐겠네? 그 부분 위주로 봐야 되겠네? 이거를 이제 생각하실 수 있게 뭐가 나오는지 좀 자주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화법 영역의 문제 풀 때 아까 저희 그거 지문 영역 할 때도 얘기했던 건데 괄호에 주목하셔야 된다. 특히나 발표문의 경우에는 문제로 나올 주요 정보와 엮여 있다. 그래서 여기 좀 밑줄 좀 쳐주시고요. 발표문의 경우에는 괄호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로 나올 주요 정보와 엮여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토론의 쟁점 우리 별표 좀 할게요. 찬성과 반대가 어느 지점에서 갈리는 건지, 찬성과 반대가 갈리는 지점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찬반이 갈리는 거지만 서로 안건에 대해서 일정 부분까지는 둘 다 인정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 둘 다 여기까지는 공감한다. 여기까지는 위험하다는 거 이해한다. 하지만 이제 그 위험이 크냐 작냐 뭐 요걸로 찬반이 나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쟁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토론은. 그 다음에 이제 토익 문제 원인 해결 구조. 그래서 이 지문에서 다루는 문제가 뭔지,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결국 무엇을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요 해당하는 요소들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토익은 구조를 파악을 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협상의 목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결론이죠. 얘네들이 이제 막 이건 양보하고 이건 양보 안 하고 해서 둘 이상이지. 협상은 둘 이상의 요 집단 혹은 개인끼리의 결론이 무엇으로 났느냐. 그래서 그 결론이 나올 때까지 이 집단이 양보한 것은 무엇이고 지켰다는 거죠. 입장을 고수했다 할 때 고수니까 입장을 지킨 건 어딘지 그거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여기 밑줄 칠게요. 양보한 지점과 고수한 지점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면담은 목적이랑 입장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야기를 해야 하는 사람의 입장. 그래서 막 면담에서 내담자 입장 물어보는 거는 무조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이 지문 읽으시면서 정리를 미리 해두시는 게 좋아요. 아 지금 이 사람 환경 보호하자는 입장이구나. 뭐 이렇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말하기 방식 물어보는 거 꼭 나온다 그랬잖아. 그래서 뭐 요런 것들 이야기할 수 있겠죠. 뭐 공감을 그냥 단순히 공감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네 말이 맞아. 근데 이러면서 공감 후 지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비유, 수사적 의문문. 요거는 무슨 뜻이야? 수사적 의문문이? 이거 문학으로 치면 서리법이죠.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기 의도 강조하기 위해서 의문 형태로 끝나는 거를 수사적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진짜 궁금한 게 아니라 그거 뭐 좋지 않을까? 이런 표현들 있죠. 자기는 이제 좋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걸 좀 완곡하게 표현하는 거죠. 수사적 의문문, 그리고 뭐 자신의 경험 언급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발표문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 여러분 그 청자와 공유하는 경험을 언급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날씨라든지 아니면은 어제 뭐 수업에 우리 이런 내용 들었었잖아요. 뭐 이런 얘기하는 거죠. 수업 내용이라든지 요런 것들이 청자와 공유하는 경험에 해당합니다. 아니면은 뭐 이 발표 시작하기 전에 뭐 TV가 잘 안 돼가지고 좀 불편하셨죠? 이런 것들 이것도 같이 한 경험이잖아요. 방금 같이 겪었던 일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청자와 공유하는 경험에 해당한다. 그래서 요런 거는 이제 보통 1문단에 나오기 때문에 1문단에서 좀 어느 정도는 확인하고 넘어가시면은 좋습니다. 청자 반응을 유도하고 있는지, 공유하는 경험을 언급을 하는지, 아니면 뭐 자신의 경험을 별도로 제시를 하는지, 뭐 이런 것들 1문단에서. 그리고 아니면 뭐 비슷한 사례를 언급함으로써 이제 비교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이제 말하기 방식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문 영역 같은 경우에는요, 건의문, 보고서, 뭐 감상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말 그대로 건의하는 거잖아요. 이제 보통 학생이 교장 선생님 저희 도서관 만들어 주십시오. 뭐 이런 거 이제 건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개인이나 혹은 단체의 희망을 적은 글이다. 그래서 이 건의 뭐 다른 것도 그렇지만 건의문 같은 경우에는
저 이거 바꾸고 싶어요. 이거 새로 설치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설문조사를 돌리는 경우가 많겠죠. 설문조사 돌려보니까 다른 친구들도 다 도서관 필요하대요. 도서관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이제 건의하는 거니까 그런 이제 자료들 근거들 좀 파악을 하시면 좋겠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아까 뭐 토이 얘기했던 것처럼 문제 원인 해결 구조를 따릅니다. 얘도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보고서는 말 그대로 자기가 공부한 내용을 보여주려고 제출하는 거니까 조사 결과를 작성한 문서가 돼요. 그래서 주로 자료 해석이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작문 영역에서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사실 여기죠. 이 자료를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부분 이제 가장 많이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이따 저희 자료 보면서도 좀 같이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감상문. 말 그대로 어디 갔다 와서 느낀 점 적거나 뭐 기획문 같은 거, 아니면 뭐 콘텐츠를 보고 적은 걸 수도 있고요. 책을 읽고 적은 걸 수도 있고요. 근데 요 감상문 같은 경우에는 일기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일기로 지문이 등장을 하는 경우가 있어. 이따 우리 뒤에서 또 얘기를 할 거지만 그 장문을 할 때 쓰기 할 때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라는 의미의 쓰기 요소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예상 독자가 있거든요. 내가 글을 쓸 때 이 글을 누가 읽을지 생각을 하면서 써야 된다는 거야. 초등학교 1학년한테 읽힐 글하고 대학교 1학년한테 읽힐 글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쓰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예상 독자를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일기의 경우에는 예상 독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나만 볼 거라는 걸 상정하고 쓰인 글이니까. 그래서 요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장문 영역의 문제를 풀 때 그러면 어떤 부분들을 신경을 써야 하느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쓰기 요소 반드시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쓰기 요소는 요렇게 문제 찾으면서 문제 풀면서 기억해야 될 정보로는 요 정도거든요. 목적은 아까 우리 화법할 때도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글의 주제가 무엇인지. 독서 같은 경우는 주제를 확실하게 찾아야 되는 문제는 이제 거의 없는데, 뭐 표제랑 부제 찾아라 이런 거 말고는, 네, 주제는 꼭 반드시 화작에서는 찾으셔야 되고, 그리고 예상 독자 또 찾아두시면 좋습니다. 지문을 푸실 때. 그 다음에 이제 글의 구조를 좀 파악을 하시면 좋아요. 독서보다 화작 쪽이 글 구조 파악하시면 문제 푸실 때 더 도움은 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공부하실 때 독서 지문 그 구조 파악하는 연습해보세요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 이제 문제 풀 때 좀 정보를 쉽게 가져가는 방법을 익히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고, 문제 푸는데 이제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때는 화작이 조금 더 글의 구조 파악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보고서의 경우에는 참고 문헌은 무엇인지, 조사 기간이나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이런 것들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적어야 된다. 보고서 할 때.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고쳐쓰기 뭐 물어보면서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고쳐쓰기 문제 이제 꼭 나오죠. 근데 요거는 여러분이 몰라서 뭐를 틀리신다기보다는 조건을 놓치시는 경우가 많아요. 조건이 막 2개 이렇게 돼 있어도 한 줄에 2가지 이상의 조건이 들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대조의 방식을 썼는지 비유의 방식을 썼는지 이런 것들 좀 잘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자료 활용, 요거를 많이 어려워하시는 건데, 자료의 목적이나 왜 그런 문제 있잖아요. 그 장문 마지막 문제에 자료 3개 띡띡띡 놓고 이거 뭐 5문단에 넣어야겠고 이거 3문단에 활용할 수 있겠고 뭐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자료 활용 문제인데, 그때는 우리가 아까 화작 지문 할 때 글의 구조를 좀 파악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글의 구조를 파악한 다음에 자료 활용으로 넘어와서 그 자료들을 보고 미리 요거 1문단에 들어가겠다. 요거 3문단에서 나왔던 얘기랑 비슷하네. 미리 좀 자리를 찾으신 다음에 이제 자료의 목적을 생각해 보시면 좋고, 활용 방안 목적을 생각해 보시면 좋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료에서는 최대 수치랑 최소 수치가 만약에 존재하면 그거는 기억을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최대 수치, 최소 수치 파악을 하시면 된다. 그리고 장문 모든 글은 글쓴이의 관점이 존재합니다. 아무리 객관적인 글, 기사문 이런 거라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는 제가 그 내신 수업하면서도 이제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죠. 모든 글은 글쓴이의 관점이 존재한다. 드러나지 않을 수는 있을지언정 관점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유념해서 지문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요 자료는 여기까지 보고요. 집에서 문제 푸실 때 틈틈이 좀 읽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그거 안 찍었네. 잠깐만. 여러분 교재 첫 번째 몇 페이지지 그게? 제가 프린트 해드린 분들은 따로 프린트를 해드렸는데 그 목차 있는 부분 좀 한번 펼쳐주실래요? 저 화면에 지금 파일을 뭐 깜빡하고 못 넣어서 각자 교재를 좀 보겠습니다. 아마 페이지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 한 네 번째쯤 페이지거든요. 그리고 표지 있고 세 번째? 표지 있고 막 정답표 앞에 나오잖아요, 두 개. 그쵸? 네. 정답표 넘기고 그 다음 페이지에 목차. 저희 대략적으로 어떻게 나갈지 교재 순서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수능 모의평가, 두 번째가 학력평가, 미니 모의고사 요렇게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수업 때는 수능 모의평가를 나갈 거고요. 저희 총 5주 수업입니다, 특강이. 그래서 26년도, 25년도 첫 주차에, 24년도, 23년도 다음 주차에 이렇게 나갈 거거든요. 두 개씩 좀 한번 묶어주시고 그 옆에 날짜를 좀 써줄게요. 오늘 1월 8일이죠. 첫 번째 묶음은 오늘 1월 8일에 진도 나갈 예정이고요. 그 두 번째는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휴가거든요, 다음 주에. 얘기하지 않았어? 그치? 했어. 너 수업 때 막 얘기했을걸요? 아마 근데 제 수업을 안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못 들으셨겠죠? 그래서 다음 주는 특강 수업이 없습니다. 저희 미뤄져요. 그래서 마감이 끝나는 마지막 주고 막주차 수업이 이제 한 주씩 좀 미뤄지고 그래서 15일은 수업이 없고 그때 수업이 없으니까 겸사겸사 미니 모의고사 1회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2회는 저희가 마지막 주에 테스트식으로 볼 거거든요. 그래서 1회차 때 내가 이제 풀 때의 그런 기억과 2회차 때 풀 때의 그 자신감과 그런 것들을 좀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두 번째 묶음이 그러면 저희가 22일에 나가게 되는 거죠. 24년도, 23년도를 22일에 나갑니다. 22일에 진도 나가고 그 다음에 22년도를 그러면 29일에 나가죠 저희가? 21을 29일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1월이 끝납니다. 그렇게 벌써 1월이 끝나버리고 20년도 19년도죠? 7, 8 20년도 19년도를 그러면 2월 5일에 나갑니다. 여러분 그 중간에 학교 잠깐 나가지 않나요? 근데? 그치? 언제 나가? 몰라요? 5일에 나가? 네, 졸업식에. 아 진짜? 근데 일찍 끝나죠? 특강 올 수는 있죠? 근데 졸업식 가야 돼. 졸업식에서 놀아야 돼? 아니 그 이게 2시니까 어떻게 졸업식 점심 먹고 살짝 뛰어오면 어떻게 네, 그래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이제 최대한 오시고 못 오시면은 미리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저희 보강은 영상의 원칙이라서 결석하시면 1차적으로는 영상이 나가요. 그래서 영상 보강 후에 이제 뭐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나 뭐 이런 것들 제가 클리닉 시간에 한 번 더 확인을 할 거고 클리닉을 저랑 안 하시는 분들은 각자 클리닉 시간을 저한테 좀 미리 말씀을 해주시고 아니면 제가 뭐 담당생한테 여쭤봐도 되긴 하는데요. 각자 클리닉 시간 말씀해 주시고 이제 그때 오시면은 되겠습니다. 저는 영상 봤다고 끝 아니고 영상 보고 문제 다 풀고 저한테 검사 받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영상 봤어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5일에 이제 4주차 수업하고요. 그러면 2월 12일에 마지막 주 수업 나가게 되는 거죠. 나가게 되는 거고 이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수업을 나간 후에 그 미니 모의고사 2회 테스트를 봅니다. 그거를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 미리 푸시거나 하시지 마시고 미니 모의고사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학력평가가 있잖아요. 얘네들이 숙제로 나갈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저거 첫 번째 거 학력평가 25년이 숙제로 나가는 거야.
그래서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3월 합평, 5월 합평, 7월 합평, 10월 합평 요렇게 있어요. 그래서 문제 수가 적지는 않기 때문에 합평들 화작이 다 모여 있는 거잖아. 10번까지 뭐 40문제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틈틈이 매일 한 세트씩 그렇게 좀 푸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국어는 이제 꾸준히 해야 된다. 몰아서 한 번에 막 100문제 체력쇼 한다고 성적 잘 나오는 거 아니니까 매일 조금씩 숙제를 그렇게 좀 해결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막주차 수업 그 숙제를 제가 검사를 못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들고 이것도 각자 클린 시간에 각자 클린 시간에 그럼 다음 주죠. 그 다음 주니까 6월 17일 18일주가 되는 거죠. 학원 수요일부터니까. 그래서 2월 18일주에 언제든 이제 제가 출근에 있을 때면 저는 참고로 평일 출근은 4시고 주말 출근은 1시입니다. 너 9시 수업 아닌가? 아침 9시 수업이죠. 그거 평일이나 그러면 평일 활용해서 제가 있는 시간에 오셔가지고 이제 검사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저희 수업은 이렇게 진도 나갈 예정이고, 그밖에 뭐 설명드릴 게 없겠지? 그리고 질문이 있거나 하시면 제가 단톡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소연이 초대 안 했었겠지? 단톡 안에 있는 제 프로필로 연락을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이나 이런 것들은. 잠깐만, 쌤 결석생한테 한 번만 문자만 좀 할게요. 자, 그래서 저희 교재를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서 지금 40분이기 때문에 지문 근데 요 하나는 너무 시간이 금방 될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지문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26년도 4페이지에 26년도 6월 모평 35번부터인데,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요. 화작의 첫 번째 문제죠. 요거 저 지문 유형이 어떻게 됩니까? 발표문이죠. 발표문이면 뭐 봐야 된다? 가로. 그쵸. 괄호 위주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저희가 괄호를 표시를 한번 좀 해볼게요. 이렇게. 이 정도로 이제 괄호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괄호, 청중의 반응을 살피며 라는 괄호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내가 뭔가 질문을 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대답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상황을 살피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요 근처에 무슨 질문을 했느냐? 지난 동물의 행사 때 참여했던 설문조사 기억하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거 화법으로 따지면 지금 뭘 한 거야, 얘가? 아까 저희 그 OT 자료 할 때 잠깐 얘기했던 지난 행사 때 했던 설문조사 기억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 그쵸. 공유하는 경험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세요 하는 거 보니까 조금 된 설문조사인가 봐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 괄호인 자료 제시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동물 키우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많네요. 무슨 자료일까? 설문조사. 그쵸. 설문조사겠죠. 너희 동물 키우고 싶니? 하는 설문조사일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천천히 또박또박한 발음으로 사이테스입니다. 이렇게 전달을 딱 해줬대요. 요거는 준언어적 표현일까요? 비언어적 표현일까요? 그쵸. 준언어적 표현이죠. 왜냐면 음성, 높낮이, 어조 이런 것들이 다 준언어적 표현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자료 세 번째 괄호인가? 네 번째 괄호죠? 네 번째 괄호 자료 제시를 해주는데 이 자료를 보면요. 수많은 사이테스 회원국의 분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사이테스라는 뭔가 회원국이라는 거 보니까 협약의 일종일 거고 거기에 많은 나라가 가입을 했다는 거겠네. 그러면 사이테스가 뭔지 정도는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하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이제 그 정도는 이제 여기서 설명해주죠. 첫 줄에서. 개념 정의해준다. 그 다음에 이제 자료 제시 그 다음 괄호 보시면 여기를 보시면요. 사이테스 부속서 1, 2, 3에 등재되어 있는 종의 수와 그 각각의 종이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테스 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긴 했는데 뭐 추론은 가능하지만 그래도 이제 요거 봤을 때 확 안 와닿는다면 요 근처를 또 보시면 되죠. 뭘 설명을 하고 지급 자료 보여주면서 그 사이테스 종이란 게 이런 건데요. 이렇게 설명을 했을 거 아니야. 사이테스 종이라는 거는 이 생물종 멸종 위기 위험 정도에 따라서 등재를 하는데 거기에 등재된 생물종을 사이테스 종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청중의 반응을 살피며 그럼 이 괄호 기준으로 보니까 괄호 기준으로 보니까 만약에 생물종을 키우게 된다면 사이테스와 관련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절차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겠구나 볼 수 있고 그 다음 자료 제시가 앞선 설문 결과를 다시 보시면요. 뭐겠어? 그럼 이 리을의 자료가 무슨 자료일까 이거? 아까 앞에서 나온 거겠죠. 아까 처음에 나왔던 설문조사겠죠. 왜냐면 앞선 설문조사라고 그랬잖아. 앞선 설문 결과를 다시 보면 관심 가는 동물이 다양한데요.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첫 번째에서는 동물을 키우고 싶은 사람이 많다라는 걸 보여주는 설문조사 결과였을 것인데 마지막 문단에서 다른 내용을 언급하는 거 보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동물을 키우고 싶었는지까지 설명을 해주겠다. 요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마무리 부분에는 보통 이제 뭐 당부를 하거나 뭐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하거나 뭐 여러분도 신경 많이 써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마지막 줄 정도는 좀 봐주시면 좋거든요. 생명을 키우는 일 자체에 대한 책임감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앞에 설문조사 결과 언급하면서 생명을 키우는 일 자체에 대한 책임감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랬으니까 멸종위기 생물들이 뭐 이렇게 있고 그래서 그런 생물들을 만약에 이제 키우게 됐을 때는 절차가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관리를 하는 멸종위기 동물들이 있으니까 생명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동물을 만약에 기르더라도 책임감을 가지자 이렇게 당부를 하는 내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우리 괄호 위주로 본 거에서 충분히 고르실 수 있거든요. 몇 번일까? 4번. 그쵸. 청중의 질문을 하고, 그러니까 청중의 질문을 듣는 게 아니라 청중한테 질문을 하고 반응을 살핀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또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청중의 질문을 듣는 부분이 없었죠. 우리 가로에서도. 뭐 나머지들은 준언어적 표현 우리 아까 또박또박한 발음 할 때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발표 중간중간 질문 던지는 거는 그 괄호가 계속 나왔잖아요. 청중의 반응을 살피며. 이 괄호가 한 2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거 통해서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용어의 개념 사이테스란 이러면 설명해주는 부분이 있었죠. 우리도 괄호 위주로 봤을 때 처음 등장하는 단어가 나오니까 이게 뭔데? 하고 앞줄로 넘어가서 찾아봤었잖아. 그쵸? 그리고 청중의 기억을 환기시키는 부분 발표 내용과 청중과의 관련성 드러내고 있는 부분 처음 부분에 그 설문조사 기억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었죠. 공유하고 있는 기억 환기시켰었죠. 그래서 이렇게 4번을 체크하시면 되겠고 괄호 위주로 보니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보시면 발표자가 제시한 자료가 이제 3개가 있었어요. 요거는 이제 2번 언급을 했습니다. 자료 1은. 처음에 동물 키우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그 동물 키우고 싶은 종들이 뭐 이렇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고. 그 다음에 자료 2 같은 경우에는 회원국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회원국이라는 거 보니까 사이테스라는 게 뭔가 국제협약 이런 거겠구나. 우리가 추측을 해본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자료 잠시만요. 여기 요 부분 있었죠. 사이테스 종 얘기하면서 거기에 이제 사이테스 부속서 1, 2, 3에 등재되어 있는 종의 숫자 그리고 그 종들이 사이테스 전체 종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 그러니까 얼마나 희귀한지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그걸 설명해주는 이제 자료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을 이제 그런 방식으로 활용이 됐다는 걸 아는 상태에서 우리 가장 적절한 거를 고르셔야 되는데 한번 문제 한번 선지 좀 볼까요? 몇 번이 가장 적절한 게 될까? 찾으셨나요, 여러분? 일단 저희가 이제 쭉 확인해 보면은 대충 그 자료들 괄호에서 이제 자료를 제시하며 라는 그 부분들을 봤을 때 이런 맥락으로 대화가 흘러갔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기억하는 상태에서 선지를 보시면 자료 1을 사이테스 종에 대한 관심도 사이테스 종 키우고 싶어 하는 거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이테스 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1, 2번은 그냥 바로 나가리 시키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자료 2 같은 경우는 요거 무슨 자료였어요? 회원국 현황이었어. 그래서 이 사이테스 협약에 가입한 나라들이 굉장히 좀 많구나 뭐 요런 거를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었거든요. 그럼 사이테스 종이 분포하고 있다 이거 아니지. 회원국이라 그랬으니까 회원국이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답은 4번이 됩니다. 멸종위기 위험도에 따라서 구분한 사이테스 종의 수를 보여주는 자료. 그래서 종의 수 그리고 그 종이 이제 사이테스 종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여주는 자료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명확하게 4번이기 때문에 이제 4번을 고르시면 되겠고 다행히 5번은 조금 헷갈리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선지 배치를 확실하게 맞을 수 있는 4번을 먼저 이제 배치를 해줘서 5번을 검증하실 필요는 없었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문제 푸는 거니까 뭐 얘기를 해보면 사이테스 종 중 2.69%에 해당하는 종 제가 여기는 일부러 읽진 않았거든요. 2.69면 이제 부속서 1에 등재된 거잖아. 아까 뭐라 했냐면 사이테스 부속서 1에는 학술 연구 목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부속서 2와 3에는 상업적으로도 거래는 가능하나 무분별하게 거래되면 멸종 위험이 높은 종들이 등재되어 있다. 그러면은 얘네들은 상업적으로도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학술 연구 목적인 경우에는 당연히 거래가 되는 거겠죠. 이해되세요? 여기서는 학술 연구 목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럼 이쪽이 범위가 더 좁은 거잖아. 그게 제일 뭐라 해야 돼? 그러니까 1은 학술 연구 목적인 경우에만 가능하지만 2와 3은 상업적으로도 거래가 가능하다. 이랬으니까 이쪽이 범위가 좀 더 넓다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이제 다 되는 거지. 2, 3은 상업도 되고 학술 목적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괄호 위주로 읽었을 때 자료 충분히 체크해 보실 수 있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가 저희 OT 자료에서는 피드백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나왔었죠. 발표를 들은 학생들의 뭐 반응 이런 것들 요 문제도 이제 꼭 나오죠. 3번에 꼭 나오는데 이제 보시면은 끝에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 집에 있는 선인장도 해당하는지 찾아봐야겠어. 우리 도롱뇽이 죽는다면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를 알게 되었어. 그리고 뭐만 제시하고 있어서 아쉬웠어. 그럼 얘는 발표를 보고 뭔가 추가적으로 행동을 하게 된 거고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발표 내용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정보인 거고 그리고 얘는 발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부족함을 좀 지적하는 거죠. 부족한 내용이 좀 아쉽다. 좀 더 덧붙여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가장 적절한 건 몇 번이 돼요? 1번.
그쵸, 1번이죠. 너무 확실하게 1번이죠. 추가적인 정보를 우리 집에 있는 것도 그런 건지 확인해 봐야겠어. 추가적인 정보 탐색하고 있는 거.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고, 저희 1교시는 요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2교시에 이제 나머지 지문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